데닝즈 부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실리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편애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눈물을 닦는 한 나이 든 여성은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사망한 소녀에게서 딸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없어서 그녀는 작은 고아를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레제니 데닝즈 부인이 고아 소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실리어는 교사에게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꼈고 태양이 닿는 해바라기처럼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데닝즈 부인은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어린 소녀를 기쁘게 하거나 새로운 것을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선생님을 수호천사로 여겼고 데닝즈 부인 덕분에 양어머니 실리어는 6개월 전에 고아원을 떠났을 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매니저는 고아원 졸업생을 행복하게 받아준 사랑하는 선생님의 여동생이었고 친절한 여성은 고아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셀리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언니가 말하길 당신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결심하면 쉽게 매니저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요. 데닝 부인 글쎄요. 아직 신랑을 구하셨나요? 왜 예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어린일이라는 건 알아.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신랑들 생각할 시간 없어. 먼저 두 발로 서고 싶고 그 다음에는 셀리아가 발전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적으로 대답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런 불편한 주제에 더 나아가 데닝즈 부인은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실리어를 매우 사랑했고 어느 날 실리어가 직장에 도착했고 베트 씨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금요일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당신의 추종자가 거기 앉아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그 남자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매일 오는데 당신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어서 베시 그 사람은 나보다 적어도 10살은 더 많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실리어는 반박하고 다음 주문을 받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너무 어리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와 함께 있는 동료들보다 더 믿을만하고 신중할 것입니다. 베트 씨가 떠난 후 친구가 떠난 후 말한 것처럼 실리어는 그녀의 비밀 추종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 남자가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변함없이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리어 더 스트레인저가 당신이 매력적인 미소로 웨이트리스에게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실리어는 카운터로 돌아오면서 그의 눈에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객의 그러한 관심에 기뻐서 클라우드 9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와 더 비슷합니다. 근처 테이블에 있는 술에 취한 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완전히 매너를 잃었습니다. 역겹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베트 씨는 속삭이고 실리어가 내려다보고 그들의 부모를 소비하는 뻔뻔스러운 부유한 젊은이들의 그룹을 본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필요 이상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카페 방문객들은 때때로 젊은 남자들을 쳐다보아드나 항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평소 저녁 커피를 마셨던 방문객만이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자 아이들은 명백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실리어는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발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페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방문객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룹의 문제를 일으킨 부자 중 한 명이 비꼬는 대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속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무례한 남자의 뻔뻔한 말투에 짜증이 난 셀리아가 대답하지 않는가. 야, 내가 여기서 여왕처럼 행동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냥 평범한 하인이구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라. 셀리아는 논쟁하지 않고 불쾌한 일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지만 웨이트리스의 말에 기분이 상한 부자는 그녀가 교대 근무를 마친 후 불운한 소녀에게 그것을 처리할 편리한 순간을 기다리며 분노를 품었습니다. 셀리아는 3명의 뻔뻔스러운 남자들이 그녀를 열렬히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항적인 웨이트리스에게 복수하세요. 이름이 뭐죠? 그만하세요. 남자 중 한 명이 여자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놔주세요. 어떻게 감히 소리쳤습니까? 셀리아가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시는 도시의 다른 지역에 살았고 아마 지금쯤 집에 반쯤 와 있는 동안 남자들은 소녀를 둘러싸고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갑자기 키가 크고 건장한 인물이 그들 뒤에 나타나 술 취한 남자들을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셀리아의 수비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녀는 낯선 사람을 돕고 싶었고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는 부자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셀리아와 그녀의 수비수가 분노한 남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안뜰을 통과하여 달려가는 유일한 곳에서 재빨리 도망가는데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안전해졌을 때 그들은 내내 숨을 쉬었나요? 셀리아는 구세주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셀리아는 놀랍게도 항상 술을 마셨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고마워요. 빨리 처리해 주셨네요. 그녀는 솔직하게 수줍게 말했어요. 나도 공평하게 받았어요. 낯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끝났을지 아는 어린 소년처럼 싸웠어요. 아, 당신 재킷이 찢어졌어요. 대답했어요. 뒤쪽이 눈에 띕니다. 내 집 근처로 갑시다. 차를 끓여드리고 재킷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실리어가 제안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브렌트이고 당신의 이름은 브렌트입니다. 셀리아나는 이미 그 남자가 집으로 가는 길에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셀리아와 브렌트는 최근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사는 곳은 들어와 물론 맨션은 아니지만 살기 좋은 곳이다. 셀리아가 브렌트를 집에 초대했다고 말했다. 맛있는 차를 끓인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욕실에서 소녀는 재킷을 살펴보고 브렌트의 열성적인 시선으로 재킷을 고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바늘과 실을 휘두르며 한순간에 재킷에 구멍을 숨기는 얇은 바늘 두어 개를 만들었습니다. 뒤쪽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음새가 보이지 않아 깔끔하며 풀리지 않습니다. 소녀는 브렌트가 재킷을 입는 것을 도와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셀리아님이 저를 구해주셨네요. 바느질 방법을 알면 재킷을 버렸을 텐데 품질이 좋지 않아서 브렌트가 문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작별 인사. 셀리아는 발끝으로 서서 구세주를 껴안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브렌트가 입구에서 걸어 나오자 그녀는 지켜보았다. 다음날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실리어는 친구 베트 씨에게 당신이 보는 부유한 방문객들과의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실리어 나는 그가 진짜 남자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어는 그녀의 눈에서 장난스러운 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실리어는 브렌트가 오늘 올지 아니면 그가 그의 습관을 깰지 알아보기 위해 저녁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더 클락스트럭 6소녀는 그 남자가 보통 앉아있던 테이블이 나머지 근무 시간을 마치고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밖으로 나가 브렌트가 커다란 꽃다발을 손에 들고 그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셀리아는 말문이 막혔지만 그 남자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그날 저녁 그녀에게 산책을 가자고 제안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브렌트는 매우 용감하고 세심한 고혼자였으며 그 남자가 밝혀졌을 때 그녀는 놀라운 감정적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는데 셀리아와 브렌트가 키스를 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여러 나라와 여행 중에 본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브렌트가 길을 떠날 때마다 출근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셀리아는 걱정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느꼈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고 매 순간 브렌트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이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의 모든 몸짓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를 돌보고 잠 못 이루는 밤의 교정기 키스와 낭만적인 랑데부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젊은 부부를 결혼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실리어는 항상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제된 표현으로 그녀는 내면에서 브렌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고 그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 펼쳐진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브렌트는 용기를 내어 셀리아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시겠어요? 제 아내는 출산 중 사망했고
저는 새아이와 홀로 남겨졌습니다. 3명의 셀리아가 충격에 빠져 속삭였습니다. 내 셀리아 제겐 쌍둥이 아들이 셋이고 잭과 블레어 총리 그리고 막내 케이트가 있어요. 제 아내는 죽었죠. 아이를 낳고 혼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고 그런 소식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셀리아에게 물었다. 나는 익숙해졌다. 엄마는 나를 고아원에 남겨두고 몇 년 전 자전거 타는 사람과 함께 도망쳤다. 그녀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진지한 단계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티려, 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둔 이 남자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잘 키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빨리 마음을 바꿨습니다. 베트 씨는 당신이었습니다. 나한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충고했는데 지금 당신은 나에게 결혼을 파기시키려고 하는군요. 셀리아는 베시가 모든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렌트와 셀리아는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했습니다. 브렌트는 셀리아를 그의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그 만남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쌍둥이들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니가 되었고 어린 케이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셀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3명의 어린 자녀를 두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리언은 자신을 강한 소녀로 여겼고 결국 가족의 어려움과 걱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이해심으로 가족의 행복이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간절히 기다리며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리어 카페에서 일을 그만두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던 그녀는 남편의 손에 십자가 모양의 흉터가 있음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애니에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내 손에 마크를 잘 물었지. 내 어린 시절 친구인 앤드루와 나는 영원히 친구처럼 손에 충성심과 우정의 표시를 하기로 했어. 우리는 뜨거운 못을 사용해서 그와 똑같은 손톱을 갖게 만들었지. 브렌트는 그의 유치함에 당황스러워 대답함. 내 친구 실리어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지. 모르겠어. 실리어의 삶은 고아원이 끝난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 이제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브렌트는 이 고백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알지 못한 채 대답했지만 불행하게도 실리어의 가족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보살핌과 상호 이해로 가득 찬 3년 만에 실리어는 아이들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엄마를 사로잡았습니다. 행복은 닿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실리어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불운이 찾아와 그녀의 인생을 슬픔과 고통의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행 브렌트의 무거운 트레일러는 다가오는 차량을 가로질러 건너온 덤프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덤프 트럭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끔찍한 출구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실리어, 그 여성은 압도적인 슬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항우울제와 진정주사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녀는 막연하게 장례식을 기억했고 그 이후의 모든 날은 그녀 옆에 있었던 그녀의 베트 씨에게 고통스러운 악몽처럼 보였습니다. 친구 측은 항상 최선을 다해 그녀를 지원했지만 때로는 그녀가 실리어에게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만 실리어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냈지만 그중 3명과 함께 어디로 갈 건가요? 나는 내 아이들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아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마지막 숨을 포기할 것이지만 그들을 발로 눕힐 것입니다. 그들은 브렌트를 기억하는 나의 살과 피입니다. 실리어는 범죄 베트 씨가 그녀의 친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기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1년이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어는 규정된 애도를 입고 교회에서 촛불을 켜서 브렌트가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세에서 더 평화로운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자립시키기 위해 젊은 미망인은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했지만 카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트 씨의 도움 덕분에 일정이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어는 부동산 회사의 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이전 카페 일보다 쉽지 않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셀리아는 일에 열중했다. 브렌트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어려운 운명의 나날이 지나가고 여자는 차츰 리듬에 익숙해졌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느 날 부서장에게 서명할 문서를 가져오던 중 팀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실리어는 셔츠 소매의 단추가 풀려 남편과 똑같은 흉터가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압도되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괜찮아. 앤드류가 물었어. 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손에 난 상처 전에는 본 적이 있었지. 그럴 리가 없잖아. 브렌트 머피. 셀리아가 말을 더듬더라고 물었지.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니? 앤드루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실리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흐느끼며 상사에게 브렌트의 사고와 그의 세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앤드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의 아내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나란히 일했을 것이고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앤드루는 실리어에게 세 자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급여를 인상하고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일찍 친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실리어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루는 심지어 브렌트를 닮았고 어린 키 있는 자신도 모르게 항상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실리어는 존경심으로 시작하여 앤드루에 대해 이상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기억에 남는 대화를 나눈 지 한 달도 안 되어 더 심각한 감정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수년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셀리아 나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도 자식도 없이 외로워요. 경력을 쌓았는데 가족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앤드류가 수줍게 소년처럼 물었어요. 셀리아와 그의 죽은 친구의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 여자는 도움이 아니라 앤드류를 점점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셀리아가 한때 브렌트를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서 엄숙한 저녁을 열고 겸손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고아원에 오신 데닝즈 부인은 실리어의 선택을 승인했고 앤드루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브렌트만큼 명예로운 남자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보이죠. 그는 매우 친절하다고 여자는 기쁨의 눈물을 닦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어는 앤드루를 사랑했고 그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